할 때는 XS를 실행하시면 되고요. 최신 기출 유형의 번 문제입니다. 아무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문제 이거는 폼 관련이에요. 폼을 완성하는 문제인데요. 시험에서는 3점, 세문항 3점이면 9점짜리거든요. 요거 일단은 제일 쉽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중에 랜덤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거기서 주로 이제 많이 나온 중심을 한다면 도메인 함수,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이 두 개가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회 컨트롤 변경할 수 있는 문제, 즉 콤보 상자로 바꿔서 폼에서도 테이블처럼 이게 콤보 상자로 변경해서 목록을 표시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명령 버튼을 만들고 거기에 특정 이벤트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메이커를 함수 써가지고 작성한 게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요즘 잘 안 나와요. 따로 VBA가 있다 보니까. 근데 하이폰 만드는 문제. 그 문제가 이제 총 요서 랜덤으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주로 도메인 함수하고 조건 서술하고 봅니다. 저의 컨트롤 변경해서 콤보 상수를 바꿔서 목록을 표시하는 것도 있는데 뭐 일단은 이 부분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재 보면 이제 폼을 완성하는 문제부터 먼저 할 건데요. VBA는 따로 제가 프린트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BA는 놔둬놓고. 자, 그리고, 그래서 총 배점은 여러분들 2점 배점에 9점, 약 6점이거든요. 15점을 꼭 받아야 돼요. 그리고 VBA는 모아서 두 문제 나오는데 10점인데 한 문제를 맞출 겁니다. 이건 좀 이따가 보고. 우리 교재를 통해서, 기출을 통해서 이제 우리 워밍업을 하기로 했죠. 그러면 영업소 이원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를 거든요. 일단 폼을 쓰면요. 폼을 이제 폼 작업할 때는 여러분들 설정 작업이죠. 시험에서. 설정 작업을 할 때는 물론 디자인 보기에서 할 거고 확인 작업을 할 때 잘했는지 나는 폼 보기로 바꿀. 그래서 두 가지 폼에서는 설정 확인 작업 이렇게 바꿔서 확인합니다. 폼은 여러분들 화면 설계용입니다. 용 개체다라고 화면을 만드는 화면을 제공하는 형태가 폼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우리는 영업소 이용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요 옆에 있죠? 얘를 우클릭해서 디자인 보기. 여기 여러분들 디자인 보기 화면이고 다 하고 난 뒤에 확인할 때는 저 위에 보면 보기 그룹에 야가 폼 보기거든요. 눌리면 야가 확인합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는 또 보기 밑에 하수구 눌려가지고 디자인 보기로 바꿔주시고. 그럼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1번 보면 구역이 있거든요. 폼은 폼 머리글이 있고 본문이 있고 폼 바닥글이 있어요. 여기 밑에. 그래서 구역은 주로 이제 다섯 구역인데 폼에 여러분들 구역 형태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근데 실기 시험에서는 세 구역만 나와요. 우선 폼 머리글 구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폼 머리글은 폼의 어떤 제목을 생성하는 형태가 시험이고요. 본문은 실질적인 레코드가, 즉, 레코드를 출력하는 거. 데이터 출력. 그 다음에 호응 바닥글은 난 집계 함수 배웠거든요. 집계 함수가 주로 쉽니다. 집계 함수라는 것은 이제 요약 함수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주로 이제 함수가 개수, 뭐 평균, 합계, 이런 함수들이 뭘 특정 필드에 대해서 뭘 구하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폼 머리글에서 해야 될 작업이 요 문제에서는요. 교재는 306페이지. 그래서 우선 동일본 문제에 대한 폼을 완성하는 문제. 그럼 1번 문항을 보면 폼 머리글 구역이 머리글 영역에서 우리 레이블이라는 것을 생성할 건데 컨트롤에 대한 종류를 좀 알고 기본적으로 컨트롤 종류 5가지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레이블이라는 컨트롤은 레이블 이 컨트롤은 이름표 만들 제목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레이블이라 죠 레이블이 이름표. 이것은 주로 이름이 LAB나 혹은 LBL 종자로 LAB나 LBL을 발가서 시행시켜 레이블 협정입니다. 요거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레이블의 특징이 주로 이제 이름표적 제목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건데 얘는 필드를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운드라는데 바운드는 연결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본 필드를 연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는 오직 제목을 만들 때 쓴다는 거예요. 이름표. 그래서 요 레이블 컨트롤. 그다음에 좀 이따 할 거지만은 텍스트 상자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주로 원본 필드를 연결을 하거나 이게 바운드라거든요. 바운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언바운드라는 컨트롤을 또 언바운드 컨트롤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우리가 도외할 때 도외 시 입력 박스로 활용하게 됐어요. 연결돼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럴 때 언바운드 컨트롤. 이건 원본 필드와 연결이 안 된 컨트롤입니다. 연결을 안 시킨 거죠. 언바운드라는 것은. 근데 참고로 레이블은 바운드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바운드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없는 컨트롤입니다. 원본 필드 연결할 수 없다 그 말이고요. 텍스트는 그렇지 않고 원본 필드 연결됐어. 그래서 보시면 본문 고역에 보면 이게 지금 지역명은 이름표고요. 여기 필드 이름이거든요. 얘가 텍스트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조로 지역명을 한번 클릭해 보시고 속성 시트라는 창을 한번 떼어볼까요? 그러면 이 창은 다음은 안 닫지 마시고 그냥 놔둬도 됩니다. 계속 써볼 거니까. 야는. 여기 보면 여기에 선택 유형이 레이블이죠. 레이블의 아이콘은 요겁니다. 위에 보시면 가가가 있죠? 여기 레이블 만들 때 쓰는 아이콘. 컨트롤. 그 다음에 옆에 지역명을 클릭하면 얘는 태그 상자로 되어 있죠. 태그 상자 이름이 txt를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시면 모드 탭을 클릭하면요. 모드 탭. 제일 위에 스크롤바를 제일 위로 올리시면 컨트롤 원본이 이 자리 지역명이 적혀 있죠. 여기 요 필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폼은 레코드 원본을 테이블이나 쿼리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코드 원본에 들어있는 필드 이름이라고 연결됩니다. 여기 찍혀 있는 것은. 그건 다 어떤 컨트롤과 많이 쓰냐면 태그 상자로 많이 쓰이거든요. 이걸로 많이 하려고. 그리고 옆에 있는 요 버튼은 명령 단추라거든요. 회색 버튼. 이거는 특정 이벤트 실행할 때. 일단 레이블은 요거고요. 그다음 컨트롤 중에서 태그 상자는 요걸로 만든 거예요. 기억. 그다음에 세 번째 단추는 요 명령 단추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일단은 이 태그 상자 같은 경우는 컨트롤 성격이 이렇다는 거. 주로 원본필 연결할 때 쓴다는 거. 언바운드는 조회시 입력 박스로 활용하기도 하고 언바운드 여러 가지 용도가 많아요. 이런 용도도 있지만은 그냥 연결만 안 시킨 거거든요. 또 사용하는 게 어떤 경우냐면 여기 집계 함수를 구할 때 집계 함수를 사용시. 그래서 특정 어떤 필드 값을 구할 때도 언바운드된 컨트롤 인텍스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연결시키면 바운드가 된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명령 단추가 있죠. 단추라는 컨트롤이 여기 명령 단추거든요.
이것은 특정 이벤트를 실행할 때 쓰는 컨트롤이다. 주로 단수 같은 경우 태그 상자 같은 경우는 어떤 말이 많이 들어가냐면, 언버 바운드 컨트롤은 원본 필드와 연결되는 형태가 바운드라고 해요. 언바운드 연결이 안 된 거지만은 도에시 입력 박스 많이 활용하고 직계함수 사용할 때도 씁니다. 야는 이제 명령을 실행할 때 쓰는 이 명령 단수인데요. 야는 CMD를 많이 가지고 커맨드. 태그 상자는 어떤 일을 많이 가지냐면 TXT라는 이름으로 많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은 하이퍼 마이 보고서 만드는 컨트롤까지만 아시면 돼요. 하이폼 하이 보고서는 폼 안에 폼이 하이폼이고 보고서 안에 보고서가 하이 보고서입니다. 요거 생성할 때는 뭘 많이 쓰냐면 하이폼 하이 보고서 컨트롤은 요것을 쓰긴 이건 하이폼을 만들 때나 뭐 하이 보고서 만드는 건 시험에 나오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단초 모양 명령 컨트롤 모양을 아셔야 돼요. 요 시작 여기에 자세히 버튼이지 컨트롤 그룹에 여기 옵션 옆에 있는 게 하이폼 하이 보고서 만들 쓰는 컨트롤이다. 올리면 이름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막바로 여기에 머리글에 뭘 할 거냐면 레이블 한 개 만들 거거든요. 이름표 한 개 만들까요? 그러면 레이블 만들 때는 위에 보면 가가가 있죠. 요걸 써야 돼요. 레이블 컨트롤 가지고. 잘 클릭하고 지금 이 중간 정도 위치에 지금 책 보면 밑에 서울요금소의 입구 영업소 관리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요 폼 머리끈 한번 클릭. 그리고 커서 깜빡깜빡거리죠? 여기에 데이터 치우면 돼요. 제목 서울 요금소의 치우면 됩니다. 입구 영업소 관리나 글자를 직접 입력하시고 그리고 요 이제 컨트롤 속성창을 떼어놓으세요. 항상. 그러면 입력했을 때 하는 레이블로 만드는 거고, 여기 보면 요 이름이 컨트롤 이름을 입력할 때 여기서 입력해요. 어떤 이름을 할 거냐면 LBL 제목이죠. 소문자 LBL 제목이라고 치면 돼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도 이게 다 있어요. 글꼴 크기도 우리 모드 탭에서 무조건 다 할 거거든요. 글꼴 크기는 여기 다 글꼴 관련 설정이 있죠. 글꼴 크기는 11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0으로 바꿀 거예요. 문자 색은 여기 보면 색상 코드가 들어가 있지만은 요거 말고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면 여기 보면 미리 만들어진 문자 색 이름 어두운 텍스트로 하시고 어두운 텍스트 요거 그리고 보시면 글자가 다 안 들어가죠. 그럴 때는 크기를 이게 네모점이 크기 조절점이거든요. 여기 갖다 대서 적당한 크기로 조절하시면 돼요. 글자가 나올 수 있는 정도예요.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야가 한 중간쯤에 있으면 됩니다. 이러면 레이블 끝났어요. 이러면 3점을 주는 거죠. 3점. 레이블 컨트롤이 어떤 건지 아셔야 되죠. 만들기 위해서 이걸로서 만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2번은 기본 폼과 하이 폼의 레코드 원본 및 관계를 참조해서 사실 이 하이 폼이 만들어져 있는데 하이 폼이 뭐냐면 폼 안에 있는 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이고 요 레이블 컨트롤 가지고 생성하면 되죠. 그리고 이번 문항은 뭐냐면 지금 하이폼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기본 폼하고 하이폼 간의 연결 필드를 설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폼이 뭐냐면 폼 안에 폼을
하이폼이랍니다. 그러면 요 폼 안에 또 폼이 들어가 있죠. 근데 기본 폼을 여기 있는 본문에 이제 배치된 여기 기본 폼이고 본문 밑에 여기에 여러분들 또 폼이 또 들어가 있죠. 이 하이폼이.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본 폼과 하이폼은 왜 하이폼을 기본 폼에 넣어놨냐면 요 기본 폼에 있는 특정 필드와 같은 필드가 있어요. 관련된 필드가 있을 때 좀 요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하이폼을 만들어서 넣어놓거든요. 그럼 하이폼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 지금 만들진 않았지만 만들어져 있죠. 하이폼을 사용하는 이유. 기본 폼에 에서 관련된 즉 연결된 필드 있죠. 기본 폼에서 없는 내용을 하이폼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보기 한 거죠. 디테일하게. 그럼 하이폼은 이제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4번이 기본 폼이었던 A001이 있다. 거기 안에 하이폼을 한 개 넣어놨어요. 하이폼 안에도 4번이라는 공통 필드가 한 개 존재하거든요. 그래야지만 하이폼을 쓰는 이유고 4번이라는 이 하이폼에도 4번이 있어요. 여기는 4번이 001이 A001이 연결을 기본 하이폼 연결을 시켜서 A001 요것만 선택하면 하이폼에서도 약 인식해서 잘 보여주거든요. 좀 디테일하게 이 사람에 대한 이름, 기본표에 없는 이름, 만약에 부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 이런 것들이 쭉 있다면, 하이폼의, 기본 폼에서 4번만 선택하더라도 하이폼을 통해서 그 A00에 대한 어떤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연결 코드만 게 있어요. 관련된 게 여기 다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연결 필드를 설정을 안 해놨거든요. 그러면 폼보기로 바꿔보면 야는 지금 아무것도 인식이 안 돼 있습니다. 이가 따로 놀고 있는. 그럼 지금 책에 보면 지역 코드를 만약에 100, 현재 108로 했을 때 야가 108인 적 지역 코드는 뭐냐면 천안이거든요. 천안인 이거 관련 내용이 보일 겁니다. 지금은 안 보여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필드 기준으로 두 폼을 연결하는 소리는 우리 그때 저번 주에 관계 설정을 배웠거든요. 관계 설정과 관련이 있어요. 잠시 요거 디자인 보기로 바꿔주시고요. 저 위에 보면 데이터베이스도 가시면 관계 그룹에 관계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통행 목록과 지역 정보가 조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 통행 목록하고 지역 정보가 분명히 이 폼에서 기본 폼에 레코드 원본이 돼 있고 하이 폼에서도 레코드 원본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레코드 원본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폼이나 보고서는요, 레코드 원본이 필요해요. 얘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테이블 쿼리를 사용하면 폼이나 보고를 통해서 이 테이블에 쿼리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레코드 원본이거든요. 그래서 레코드 원본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폼은 화면을 출력하고 보고서는 인쇄할 때 씁니다. 요 데이터가 있어야지 야들이 보이죠. 요것을 원본으로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하이폼 안에 있는 요게 필드, 요 하이폼의 원본, 레코드 원본하고 이 원본과 이 원본 틀립니다. 원본을 보는 방법은 하이폼 회색 부분, 회색 부분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 배경이 속성창은 여러분들 떼어놓고 닫지 말고요. 야를 클릭하면 모드 탭에 가면 여기에 구역이죠. 이 배경 여기 회색을 클릭해요. 회색 배경 부분을 전체 요 회색 부분 클릭하면 기본 폼의 레코드 원본을 알 수가 있어요. 지역 정보고
하이폼의 레코드 본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이폼 안에도 보시면 요 밑에 배경 부분 회색이 있거든요. 아래 클릭하면 폼 전체 속성창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어서 레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동행 목록이죠. 야는 지역 정보가 기본. 그러면 지역 정보가 기본 폼 레코드 본분이고 하이폼은 여기 보면 아까 봤듯어서 통행 목록이 하이폼 레코드 본분이거든요. 조인을 할 때 야가 직접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 필드. 야가 자동으로 인식을 시켜라. 그럼 관계 설정하고 관련 적정 필드라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꾸 하위 폼의 개체를 선택하고 그러면 이 틀 인식이에요. 연결 필드를 설정할 때는요. 저 위에 보면 우리 위에 보면 속성 시트 창을 띄우시고 띄워놨죠. 그러면 요 개체만 선택하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하위 기본 필드 연결과 하위 필드 연결을 설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필드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요거 옆에 점점점이 하위 필드 연결기거든요. 이거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지역 있고 아이디. 이 필드로 기본 폼, 가입폼을 연결시켜야지만 관련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공통 필드를 봅니다. 필드명은 틀리지만 데이터는 같거든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그 이유는 관계 설정할 때 이 필드들이 조인돼 있다 보니. 적절한 필드 나오면 여기 하이 필드 연결기라는 아이콘이거든요. 이거 눌려서 자동으로 인식하더라 이거죠. 이걸 그대로 쓰면 돼. 그리고 저장하고 폼 보기 보면 지금 108인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직까지 여기에 아직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거 눌려도 야가 지금 인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요 안에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거 날 코드 짜여져 나오고. 지금은 108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면 일단은 지금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번 문제는 기본 폼과 하위 폼에 대해서 연결 필드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설정할 때 그 문제에서 기본 폼과 하위 폼 그 레코드 원본을 확인해서 원본 및 관계를 참조했죠. 참조해서 필드를 알아서 설정하다 그 말이거든요. 적절한 필드를 설정할 수 있는 적절한 필드를 설정해줬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하이폼 대체를 먼저 선택하고 속성 시트 창에서 어디서 연결을 시키냐면 기본 필드 연결이 있고 하위 필드 연결이 있잖아요. 요 옆에 요 오른쪽에 여기 가면 오른쪽 끝에 점점점이 점점점은 아이필드 연결되거든요. 야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여러분들 연결 필드가 설정됩니다. 그 이유는 관계 설정에서 두 필드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자동치가. 그러니까 적절한 필드를 설정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를 눌려서 나오는 걸 그걸 써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실 것이.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이필링이라는 방법이에요. 원래는 이 필드 이름이 제시되거든요. 뭐하고 뭐하고 해야 한다면 그 필드명을 여기서 하이폰 개체를 선택하고 속성창에서 여기 직접 여기 입력하면 돼요. 그런데 하이필링키 눌리면 자동 인식하죠. 이걸 그대로 연결 필드로 두 개를 쓰시면 그럼 나중에 관련된 게 나오게 돼 있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보면 여기에 눌리면 여기 뭔가 관련된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죠.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3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하이폼 밑에 보면 3번은 하이폼을 먼저 가야 돼요. 3번 문항은 요 밑에 여기 하이폼이거든요. 하이폼 안에 여기 보시면 요 안에 바닥글에 보면 동행 차량 수 언바운드 되어 있죠. 요 언바운드 컨트롤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이건 하이폼 안에 본 바닥글. 그러면 속성창 보면 여기 TXT 동행 차량 수라는 여기 요걸 잘 봐야 돼. 폼에서. 야 컨트롤 이름이. 거기에 대해서 어 표시가 적 전체 통행 차량 수 개수를 구하는 것은 집계하면서 뭐 쓰냐면 TFT 통행 차량 수라는 컨트롤 여기에 대해서 전체 통행 차량 수라는 것을 차량 수가 그린 거지. 이 말은 개수를 구하. 그럴 때 직계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면에서 카운트라는 함수가 있어. 이 유니티인데 별표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전체 레코드 개수를 구한다고. 전체 레코드 개수. 그래서 이렇게 눌리면 야는 전체 레코드 개수를 쓴다고.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컨트롤 원본에서 작업해야 돼. 컨트롤 원본에 가셔가지고 이걸 넣어줘야 돼. 원본 가서. 그러면 면에서 카운트 넌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쉽게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뒤에 뭐 붙이 건자 붙이랬죠? 근데 레코드 원본하고 여러분들 요거는 문제 속에 보면 레코드 원본하고 그 뒤에 보시면 속성도 설치 속성. 그러면 레코드 원본 형식이죠. 형식 속성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형식도 설정하고 레코드 원본도 직계 함수 넣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컨트롤 원본에는 어떻게 하냐면 는 카운트 하면 되거든. 그 밑에 형식이 있어요. 그때는 X랑 똑같습니다. 숫자를 대신한 0이거든요. 0 다음에 뒤에 건자를 붙이면 숫자 뒤에 건자 나왔던 개수 뒤. 이렇게 두 가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컨트롤을 하셔가지고 넣어하시고 카운트를요. 바로 형식에 0건 이렇게 해요. 0건. 자 그러면 여기에 카운트 별표들을 갖고요. 0건 들어가시니까 저장하고 폰보기 하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0건 넣어. 두 가지만 있죠. 그러니까 집계 함수는 컨트롤 원본에서 넌이 꼭 들어야 돼. 함수니까. 자, 그러면 까지 잘 됐답니다. 자, 그다음에 요까지가 이제 그 포음을 완성하는 문제가 끝났는데요. 플러스 그 집계 함수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종류가 총 3개만 외우십니다. 주로 집계 함수는 어디 많이 나오냐면 포음 바닥글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일단 개수는 카운트 별표가 개수 구합니다.
그다음에 학계에 관한 암초는 썸입니다. 썸. 학계는 썸입니다. 학계는 썸하고 이제 학계부터는 필드명이 들어요. 그럼 썸하고 난 뒤에 갈로 열고 필드명은 대괄호하면 필드. 이제 액세스는 필드명은 대괄호로 감쌉니다. 이 필드명에 대한 학계를 봤죠. 학계로 봤죠. 그 평균은 에버리지가 아니고 액세스는 AVG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AVG예요. 에버리지가 아니고. 나는 평균으로 세 가지 함수만주로 나오다 보니까 세 가지만 외우면 맥스는 최대고 미는 최소거든요. 그건 참조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폼을 완성하는 문제 한 개 해봤고. 자, 그리고 이게 관련된 거 또 한 번 더 해보면 사회 기출 있죠? 그거 잠시 열겠습니다. 저장하고. 4번 사회 기출은 폼 완성한 문제가 뭐가 있느냐? 딱 해보면요. 우선 요 파일은 닫고 열기해서 사회라면 아무 넣어주시면 되죠. 우선 그 361페이지 이번에는 또 사회를 보고 한번 여기에 문제 이번에 소음을 완성하는 문제만 한번 볼까요? 세 개만. 그러면 요번에도 똑같은데요. 성적 정보라는 폼을 디자인 보기. 기본 보기 형식 밑에 뒷봉 넘겨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 보기가 나왔는데 우리 기본 보기가 지금 넘기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단일 폼이 있고 연속 폼이 있어요. 나를 들어가 보면. 단일 폼은 본문을 보면 본문 구역에서 레코더가 한 개만 표시되는 것이 단일 폼이고요. 연속 폼 말고 연속 폼이니까 본문 구역에 레코더가 여러 개 나옵니다. 연속적으로 여러 개, 여러 개 표시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문제 보면 레코드가 밑으로 쭉 계속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이게 연속본이거든요. 우리 하기 전에 요거 저장하고 폰 보기 하면요. 야가 레코드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 이게 보문고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림 보니까 그림은 쭉 밑으로 많이 나와요. 그렇게 바꿔라 이겁니다. 레코드를 계속 나오게끔. 자,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요. 디자인 보기로 바꾸고 자, 단일 폼, 연속 폼, 이런 거 바꿀 때는 여러분 1번 문항에서 기본 보기 그림과 같이 우리 그림, 출력 그림이죠? 기본 보기를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제가 기본 보기를 설정하시오. 그러면 문제 쓰게 되어 있죠? 기본 보기 형식을 그림과 같이 완성된 그림이죠? 같이 설정해 놔두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레코드가 출력되게끔 표시되게끔 해라. 이것은 우리 기본 폼에 가서 연속 폼을 해주면 똑같이 나와요. 연속 폼으로 설정한다. 여러 개 나오는 거. 그럼 한번 해보면 여기에 회색 부분을 클릭하면 참조 회색 부분은요. 폼 전체 속성창을 띄우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폼 머리끄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야가 구역인데 폼 머리끝이 선택됐다 그 말이에요.
본문 선택했더만은 구역은 본문 구역이 돼요. 그다음에 회색 배경을 클릭하면 이 영역은 폼의 영역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 보기가 지금 단일 폼으로 되어 있잖아요. 야, 연속 폼으로 바꿔볼까요? 연속 폼. 이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꾸면 이렇게 레코드가 여러 개 나오니까 그러면 저희 이 연속 그리고 연속 폼 나온 김에 여 옆에 있는 줄 꺼진 부분 있죠. 이것을 구분선이라는 거 알아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줄이 잘려서 안 나오는데 구분선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구분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화살표 있죠. 요거는 레코드 스티키. 레코드 스티키랍니다. 밑에 지금 없는 요 제가 탐색 단추라는 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따라할 필요 없고. 탐색 단추를 안 외워져 있지만은 세 가지를 좀 아셔야 된다 하기 전에. 자, 여기 연속 폼이고 연속 폼 사이에 레코드를 구분하기 위한 레코드 구분선입니다. 야가 레코드 선택기고요. 야 밑이 탐색 단추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폼 전체 속성 시트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탐색 단추 표시 탐색 단추하고 레코드 스피킹 그다음 구분선 이 세 가지를 다 합해서 구분선인데요. 표시 유무 설정 표시하고 안 하고 기본 보기는 이제 연속 단일 폼이냐 연속 폼 이럴 때 설정합니다. 이게 폼 전체 소구창에서 주로 기본으로 깔리는 문제. 그럼 어떤 건지는 알고 없어졌는지 없어진 것을 아셔야 되죠. 그럼 일단 연속 폼 했고 지금 보시면 이 구분선이 나와 있잖아요. 얘를 없애보겠습니다. 그게 2번이에요. 폼의 구분선은 표시하지 않도록. 나도 폼 전체 속성 창에서 두 가지 요거하고 요거. 그러면 디자인 보호를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회색이 폼 전체 속성 창을 띄울 수 있어요. 그게 보면 여기에 구분선 예로 돼 있죠. 야를 아니오로 바꿔. 아니. 그리고 저장하고 폼 보기로 볼까요? 구분선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잘 된 거. 여기까지가 1번하고 2번이 끝났거든요. 여기까지 안 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돼요. 잘 됐나요? 지금은 얘가 좀 생소합니다. 지금 화면 자체도 그렇고. 처음이라서, 처음. 자, 그리고 일단은 이걸로 끝낼 건 아니고요. 추가해서 나야 될 건데, 기본 먼저 하고. 자, 넘기셔가지고 362페이지 보시면요. 폼 바닥거리 또 직계함수 한번 넣어볼게요. 이 문제도. 그 밑에 총 평균이라고 언바운드가 보입니다. 이 언바운드는 다 컨트롤 보시면 다 텍스트 상자 가지고 씁니다. 그 언바운드는 여러분들에게 바운드를 안 시키고 그냥 함수를 쓰려고 비워놓은 거야. 이 언바운드 연결만 시켰을 뿐입니다. 연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컨트롤 본번 가셔가지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거냐면 3번은 TXT 평균이 컨트롤입니다. 요거 TXT 평균 요 컨트롤의 TXT 평균 평균이라는 요 컨트롤에 대해서 성적의 평균을 구해요. 그리고 소수점이나 소수점짜리 수죠. 소수점짜리를 두 자리까지 자리를 두 자리까지. 그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운바운드 된 컨트롤인데 컨트롤 운바운드 하시가지고 컨트롤 원본에서 중요한 것은 런이 들어가고 평균은 AVG 함수예요. AVG 발로 열고
성적의 평균은 성적 필드명이냐 볼까요? 여기 성적이 있네. 야에 대한 평균, 총 평균을 구할 거거든요. 그럼 성적이라고 이렇게 넣어줘. 대괄호 놓고 성적. 참고로 이게 우리 대괄호는 필드명을 이렇게 꼭 써야 되는데 이 필드명이 만약에 공백이 없으면 공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공백이 없을 경우는 필드명만 입력 후 엔터 쳐도 당연히 대괄호는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공백이 없을 경우죠. 공백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너네스 AVG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죠. 변경구 AVG 쓰고 발로 열고 성적이라 치고 엔터 쳐도 나중에 대괄호가 들어간다는 숫자. 예, 공백이 없는 필드명에 공백이 없을 경우는 필드 쳐도 들어가죠. 한번 해볼까요? 여기 가서 언바운드 컨트롤 오므 가셔가지고요. 연하시고 AVG라고 치실까요? 갈로 열고 성적, 성적, 갈로 닫고 엔터. 그러니까 대괄호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컨트롤 본번에상 집계 함수를 입력해 줘. 소수 자릿수 2는 여 밑에 소수 자릿수가 있죠. 자동돼 있죠. 2로 합니다. 그러면 소수 자릿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 요거요. 소수 자릿수 여기에 2라고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3번 문항은 요 두 개만 넣어주면 되죠. 얘랑 원본 가셔가지고 하고 소수 자릿수 강조로 그러면 했다면 저장하고 폰 보기 보면 밑에 73.6기가 밑에 우리 그림하고 똑같으면 3점 주는 거죠. 지금 근데 요 문제 지금 아까 관계 그 뭐고 하이폼이 아까 이해 문제 나와서 갑자기 하이폼 때문에 갑자기 이게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이폼은 잘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 하이폼을 만들어 넣어놨어요. 기출을 맞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잘 봐야 되죠. 400.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조건부 서식 관련하고 도메인 함수인데요. 다시 앞으로 가면 그 1회를 다시 열어볼까요? 문제 1회가 아니고. 본 2회 그 2번 문제 2번에 3번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냐면 원래 3번 문제로 잘 안 나오고 2번 문제로 잘 나옵니다. 이게 지금 조건부 서식이 그거 한번 풀어보거든요. 이거 닫고 뭐가 또 요거 하면 넣어주면 되죠. 그 3번 문제가 뭐냐면 동행 차량 보기 폼을 디자인 보기로 이럴 건데요. 자, 하기 전에 조건부 서식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실마로. 보면 본문 영역에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한. 그럴 때는 이제 첫 번째 작업이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먼저 선택해 본문 영역의 모든
그 태그 상자 컨트롤이죠.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죠. 그러면 이것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하기 위해서는 서식 탭에 가면 조건부 서식에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 안에 클릭할게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면요. 일단 모든 컨트롤은 어떻게 다 선택하냐면 요 눈금자 앞에 마우스를 두면 하수알표가 나올 거예요. 요때 클릭을 하시면 다 선택됩니다.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 일단은 Shift 누르고 일일이 클릭하는 방법도 있어요. 좀 넣고 요 눈금자 앞에 하수알표 나올 때 클릭하면 다 선택되고요. 그 다음에 서식 탭에 가셔가지고 여기 조건부 서식이 있죠. 얘를 클릭. 그리고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 창이 뜰 건데요. 여기서 새 규칙. 그때 여기 보면 규칙 유형 선택은 그대로 쓰면 돼요. 현재 레코드 값 확인 또는 식 사용. 얘를 쓸 거고. 필드 값을 식으로 바꾸는 이유가 조건 식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로 들어갔다면 여기서 우리 조건부 서식창에 새 규칙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필드 값이 돼 있는데 이것을 시기로 바꿔야 돼요. 조건 식을 넣기 위한 거죠. 그런데 문제 보면 할인 구분이 널이 비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기 전에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요. 여기서 폼 보기로 바꿨을 때 여기 할인 구분이 비어 있는 경우 있는 경우에 비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럼 지금 널이 아닌 경우는 안 비어 있는 경우에 요 데이터에 대해서만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서식을 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 조건은 비어있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넣느냐. 자, 그럴 때 넣는 게 이제 사실 조건 입력 순서가 필드명이 들어가고 원래요. 너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 일산자가 들어가고 비교값이 들어가거든요. 숫자는 그대로 하고 문자는 쌍따로 치면 돼요. 근데 지금 이것은 비어 있지 않은 경우 널은 원래는 의미가요.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비어 있는 이런 뜻이. 야를 부정할 때는 비어 있지 않다 할 때는요. 이것은 원래 비어 있는 뜻을 넣을 때는 이즈너를 넣으면 돼요. 비어 있다. 비어 있지 않다면 이즈 다음에 부정 난널 비어 있지 않다. 그래서 식 넣을 때는 요거 앞에는 필드명이 들어가고 이유고 이전으로는 비어 있다는 뜻이고 야는 이 필드명이 들어가고 비교값이 들어가지 않고요. 비어 있다 아니다는 요 명령어들 이전을 비어 있다 비어 있지 않다는 소리는 이전한 날 요거만 넣어줘.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내가 가서 요 자리에 지금 뭐 치냐면 이거 치면 돼. 필드명은 뭐 치냐면 현재 문제에서 할인 구분이라는 건 필드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넣을 때는 여기 할인 구분 넣고 is not null 이렇게 넣어주시면 비어 있지 않고 이렇게 식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요게 그대로 넣어줍니다. 할인 구분 is not null. 서식은 따로 그냥 버튼만 눌리면 돼요. 그래서 굵게 기울인 볼은 처음에 굵게고요. 기울인 볼은 두 번째 겁니다. 굵게 기울인 볼. 요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 돼요. 굵게 기울인 볼. 그리고 확인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요것은 확인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눌려가지고 결과적으로 5번은 확인 누르고요. 저 서식을 지정 얘는 서식 해당 서식에 관련된 해당 버튼만 해당 버튼만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그리고 최종 확인 누르죠. 그리고 폼을 저장 후에 야는 폼 보기 상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디자인 보기에서 확인해야 돼. 그러면 저장하고 폼 보기는 이 폼 이름만에서 하야 돼요. 우클릭해서 폼 보기. 그러면 비어있지 않은 경우만 붉게 들어갔죠. 이렇게. 그럼 잘 돼. 뭐 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조금 특이한 거고요. 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보통 뭐 수량 필드가 뭐 5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경우 이런 경우는 수량이나 필드 넣고 보통 이상 경우 넣고 50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뭐 그럴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것은 비어 있다 아니다는 이런 거 연산자를 쓰는 건 아니고 명령을 써. 이전은 비어 있다. 이전 한 널은 부정이니까 비어 있지 않다.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 자, 그리고 또 뒤쪽에 보면 사회를 또 한번 볼까요? 사회 문제에 보면 또 왔다가 뭐 종이를 좀 떼어놓으면 되겠죠. 좀 귀찮으면. 사회도 지금 이건 조건부 소식은 아니고 어 뭐가 나오냐면 콤보 상자 폼에서도 조회를 할 수 있는 조회 우리가 콤보 상자로 바꿔서 목록을 볼 수 있는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거기 기출 유형 3대요. 거기 문제가 공 문제 2번은 사실 공 2번 문제거든요. 이것은 조회 적 컨트롤 개체대에서 조회로 할 수 있는 적 콤보상의 목록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배틀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때 했던 거 중에 요거죠. 조회 컨트롤 변경. 요즘에 이게 좀 인기가 없어요. 요거. 조회 컨트롤 변경인데 콤보 상태로 바꾸는 게 있거든. 테이블하고 똑같은데 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건 저장하고 창조로 닫기 전에 아니, 지금 닫아야 되겠어. 암호를 찾고 여는 게 귀찮으면 4회부터는 암호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험을 떠나서 열기. 근데 찾아보고 열 때 그냥 열지 말고 열기 호흡 눌려가지고 단독으로 열기 하면 암호를 풀 수가 있거든. 이렇게 한번 열어. 사를 선택해서 단독으로 열기. 그렇고 암호 처음에는 암호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암호 넣어주시고 다음에는 암호 없이 열리게끔 매번 열리니까 좀 괜찮죠.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파일 가서 정보 가면 암호 해독 요거 누르면 여기에 암호 해제 한 번만 더 암호 넣었던 걸 넣어주고요. 63 박스 확인 누르면 이제 저장을 안 해도 저장되거든요. 그리고 닫기 해서 다시 열면 이제 암호 없이 돼요. 그러면 4회 열면 그냥 열립니다. 그럼 암호 없이 이렇게 열 수 있거든요. 자, 이래놓고 성적 정보라는 폼을 디자인해보기. 요거는 뭐 할 거냐면 그 CMB 과목이라는 것을 요겁니다. 과목 코드 콤보로 바뀌어놨거든요. 폼 보기 하면 야가 지금 목록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게끔 테이블하고 똑같습니다.
조회택 가서 콤보 상자 바꿔서 목록 표시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시험에서 이 콤보 상자로 바뀌어서 나올 때가 있지만은 요 택 상자 모양으로 표시하고 야를 콤보로 바꿔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바뀌어져 있지만은 바꾸는 방법은 컨트롤을 딴 걸로 바꾸는 방법이 바뀌어져 있지만 오른쪽 버튼 누르면 변경 가서 원래는 콤보 상자로 바꿔서 작업하는 거. 지금 바뀌어져 있어. 요거 누르면 택 상자가 콤보로 이렇게 바뀌어서 표시됩니다. 그것도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 놓고 해당 과목 코드라는 이 CMB 과목 컨트롤 선택하고요. 속성창을 떼어가지고 그럼 폼에서 컨트롤에 대해서 목록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폼에서는 속성창을 띄우고요. 물론 다 모두 탭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 내려가면 중간에 뭐가 있냐면 테이블은 다 모여 있지만 그냥 떨어져 있어. 모두 탭 가면 중간에 뭐가 있냐면 목록값만 행원본하고 행원본 유형, 바운드열, 목록값만 허용 있고요. 그 위에 있습니다. 위에 나머지 있습니다. 열 개수, 열 넓이, 그 다음에 열 이름, 행수, 목록 여기까지 위에서 나머지 설정을 다시 해요. 중간에 먼저 하고 그러면 중간 정도 내려가서 행원본 요형은 밑에 행원본 요형부터 보면요. 우리 감목록으로 하는 건 아니고 과목 테이블에 과목 코드와 과목명을 갖고 와서 표시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 테이블 커리로 바꾸신 갖고 올 개체니까 행원본에 점점점을 눌러가지고 커리 작성기 창을 띄웁니다. 그리고 사용할 테이블은 과목 테이블이거든요. 과목을 더블 클릭. 그리고 목록을 갖고 올 데이터가 과목 코드 필드하고 과목명이거든요. 두 개를 밑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놓고 이 창은 닫기, 업데이트 예하시면 SQL 폼에 들어가죠. 다시 속성창을 떼어놓으면 요 구문이 이렇게 쭉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바운드열은 저장되는 열이라 했죠. 지금 문제 보면 과목 코드가 저장되도록 우리 과목 코드를 제일 처음 갖고 하거든요. 1년이 맞아요. 목록값만 허용할 것이냐 문제 봤더만은 목록값만 허용해라는 말이 지금 없어요. 이 교재는 이상하게 없더라고요. 시험에서 늘 있거든요. 문제 보면 과목 목록값만 목록 있는 값만 사용하시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것도 가만 놔두면 돼요. 음. 자, 시험에서는 보통 목록값만 허용 예로 나. 야는 아니요 놔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위로 올라가셔가지고요. 열 개수는 말이 없어도 가져온 필드 개수만큼 넣어줘요. 2라고 바꿔주시고. 열 넓이는 세 번째 보니까 과목 코드와 과목명 열 넓이는 각각 1, 3을 이랬죠. 그럼 열 넓이 1,3이라 넣어줍니다. 열 넓이 1, 3. 그 다음에 목록 넓이는 4cm를 이랬죠. 4로 바꿉니다. 2를 4로 바꿉니다. 나머지는 할 거 없습니다. 열 개수 1로 하고 열 넓이 1,3. 그 다음에 목록 넓이 열 넓이는 각각 열의 넓이고 이제 전체 넓이거든요. 4로 해라 했죠. 그리고 저장하고 폼 보기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그 위에 그림은 똑같죠? 이렇게 표시하는 게 폼에서 콤보 상자로 목록 표시하는 거.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빠진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해주면 여기서 요 데이터 가지고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잠시 제가 성적 정보 요걸로 한번 써볼게요. 디자인 보기 바꿔.
그럼 폼을 완성하는 문제에서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로 나오는 게 폼 머리 거를 아까 했던 레이블 생성하는 본문에는 말 그대로 바운드를 시키는 문제도 있어 연결시키는 문제. 근데 지금 바운드 시키는 문제가 없으니까 바운드는 간단하게 뭐냐면 야 비워놓고 언바운드 해놓고 성적 데이터가 표시되게끔 연결하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바운드를 시키는 방법은 예를 들어 성적이라는 이게 만약에 언바운드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속성창 때 야를 원본을 연결 안 시켜버리죠. 지워놓고 언바운드 되게 나와. 그러면 주로 시험에서는 TFT 성적이라는 컨트롤에 성적이라는 데이터가 표시되도록 그 말은 연결시켜라 그 말이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보면 컨트롤 본 가셔가지고 필드 목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적이라는 필드를 선택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연결됐으면 필드를 찍혀. 이게 바운드.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나올 게 여기에 집계 정도. 그래서 간단하게 세 문제가 나와요. 어렵게 나오지 않고. 근데 이제 두 번째 보면 폰 바닥글은 주로 이제 집계 함수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집계 함수. 개수 아까 합계 평균 함수 다 알려드렸죠.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 포움 전체 속성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속성 시트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이건 각 구역에 대한 안에 있는 설정상 전체 속성 상에서 아까 했던 레코드 원본이 지금 문제가 없었죠. 레코드 원본. 레코드 원본은 폼 전체 속성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테이블이나 포리를 연결하려고. 테이블이나 포리. 근데 컨트롤 원본하고 틀려요. 컨트롤 원본은 요거는 비교를 할 줄 아시네요. 이거는 폼 전체 속성에서 하는 건 아니고 각 컨트롤 주로 획성됩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겁니다. 컨트롤 속성. 컨트롤 원본은 그 테이블의 콜이 아닌 필드를 연결시키는 거죠. 컨트롤 원본하고 레코드 원본은 전혀 다릅니다. 이 레코드는 거의 부모고 그냥 자식이죠. 테이블 안에 필드가 존재하죠. 얘가 있어야지 얘가 보입니다. 있어야 피어났어. 예를 들어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요 폼의 전체 속성창은 회색 부분을 더블 클릭. 그럼 얘가 레코드 원본을 싹 지워놓고 요거 성적을 지워볼까요? 싹 지워놓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성적 정보라는 뭐 문제로 만들어 보면 성적 정보라는 폼에 대해서 레코드 원본을 뭐 쉬운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원본을 레코드 원본을 성적이라는 테이블로 설정하지. 그러면 우리 방금 했던 거 야를 회색을 더블 클릭. 하기 전에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저장하고 폰보기 하면 이렇게 네임이 나오거든요. 얘는 레코드 원본이 설정 안 돼 있어요. 필드가 인식 못해서 이렇게 띄워놓고 그럼 레코드 원본을 설정하면 여기에 인식 못했던 필드 데이터가 인식해서 쫙 다 나오면 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전체 폼 속성창을 띄우고 레코드 원본에 연결이 안 돼 있었거든요. 얘를 성적이라고 연결시켜야 성적. 그러면 성적에 레코드 원본이 연결돼 있죠. 그리고 나서 저장하고 보면 아까 안 보였던 필드 데이터가 이제 다 보이는 것이. 이게 레코드 원본. 레코드 원본하고 컨트롤 원본은 틀리더라고요. 보면 아시는 분. 이거 레코드 원본에 가셔가지고 나는 포럼 전체 속성 창에 써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전체 폼 속성 창의에서 하는 거죠. 창의에서 레코드 문구 있습니다. 성적을 그냥 선택한 것이죠. 이런 형태는 여러분 기본 형태로. 그다음에 아까 했던 구분선, 탐색 단추, 레코드 선택기, 표시 용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랩 선택기. 우리 여기 있는 탐색 단추. 우리 아까 문제에서 요거 했지 않습니까? 구분선 없애는 거. 그래서 이 구분선은 연속범일 때만 이하가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연속범일 때는 레코드를 구분해라고 액세스가 이 선을 넣어줘야 돼. 그 검은선. 연속범일 때만 구분선이 나와. 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요하고 우리가 아까 달았던 그 구분선하고 감색 단추 표시음, 그 다음에 레코드 선택기 화살표 같은 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약 랩스터키를 표시하지 마시오 했을 때 한번 해보면 디자인 보러 가서 홈 전체 속성에서 예거든요. 그러면 지금 레코드 스택기가 예로 돼 있을 거예요. 야를 아니오라 아니. 그리고 저장하고 보면 홈 보기로 보면 야가 없는 것이 없다는 사실도 알아놓으시면 되죠. 근데 탐색 단추도 없애볼까요? 밑에. 탐색 단추도 홈 전체 소스하거든요. 탐색 단추도 위에 다 있어. 모두 폼 전체 속성에서 탐색 단추가 지금 예로 돼 있거든요. 아니오로 제가 바꿔 아니오. 그리고 아니오를 했을 때 다시 저장하고 폼 보기 하면 밑에 없죠. 이게 탐색 단추라는 것도 아셔야 돼. 해놓고 뭐가 없어지는지 모르면 안 되죠. 지금 다시 다 표시해 볼게. 레코드 스택기 예로 하고 탐색 단추도 예로 하겠습니다. 두 개 다 예로 해놓으면 저장하고 폼 보기로 보면 폼 보기는 폼 이름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려도 폼 보기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요 사업. 꼭 요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요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레코스 덱기 나와 있죠. 탐색 단추 요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성적이라는 점수 있잖아요. 폼이 열릴 때 성적이라는 점수에 대해서 내림차순하시오. 정렬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마지막으로 폼이 열릴 때 요 예를 성적이라는 필드 데이터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표시하시오. 정렬이거든, 정렬. 정렬 설정도, 폼 전체 속성 창에서 설정합니다. 그러면 가보면 항상 모드 탭에서 할 거고요. 정렬 기준이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가면. 여기 필드명 넣고, 필드명은 물론 대괄호인데 필드명만 넣어도 관계없어요. 대괄호 안 넣어도 인식합니다. 띄우고 정렬 명령을 하셔야 되는데, 오름차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생략 가능합니다. 참조로 ASC고요. 그 다음에 내림차수는 명령어가 뭐냐면, 내림차수는 DESC. ASC는 이제 오름을 영어로 말하냐면 ascending이 나와요. 내림차수는 D는 부정이죠. descending이 내림. 약자를 줄인 거예요. 바꾸는 거죠. 네. 우리 지금 내림차수는 명령을 생략할 수 없거든요. 성적 필드, 이제 성적.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정렬 기준 필드명은 성적. 성적에 대해서 뒤에
DESC. 원래 대괄호 넣기 정석인데 안 넣어도 인식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진짜 인식하는지. 요거 넣어주면 됩니다. 대문자 넣어도 관계없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적 정보라는 폼을 디자인 보고 계시고, 폼 전체 속성창은 요 배경을 한번 클릭하고요. 폼 전체 속성창, 폼 전체 속성창입니다. 정렬은 중간, 항상 우리 모드 탭에서 하십니다. 모드 탭. 중간 정도 내려가시면 이벤트 영어 나올 때가 있는데 그 위쪽에 있어요. 바로 위쪽. 요게 정렬 기준돼 있죠? 요게 성적이라고 분류하고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요거 잠시 닫고 요거 닫고 성적을 좀 복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성적이라는 것을 복제를 한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하고 붙여넣기 안에서 사본을 붙여넣겠습니다. 이렇게. 이걸로 잠시 써볼게. 다시 디자인. 폼전 속성에서 모드 탭에 가서 원부 놔두고 정렬 기준 가서 성적 아까 했던 성적이 아니고 성적이죠. DESC 그대로 필드명 들어가고 DSC 했습니다. 저장하고 폼보기 오면 진짜 숫자 큰 숫자가 먼저 올라와. 그죠? 내림은 오름은 무조건 내림은 꼭 넣어줘. 오름은 ASC 안 넣어줘도 성적만 넣어도 볼까요? 저장하고 오면 장원수가 먼저 올라오죠. 오름은 요거 넣을 필요 없어요. 필기 시험에 나오니까 아셔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로 할 거거든요. VBA는 따로 할 겁니다. 따로 프린트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2회를 열고 암호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기 전에 요거는 닫고 파일 가서 2회를 열어가지고 열 때 어떻게 하냐면 2회 선택해서 열기 단독으로 열기로 해서 암호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열기에서 찾아보기 2회 선택해서 단독으로 열기. 처음에 요거합니다. 요 6당 퍼센트이죠. 그리고 암호 폴러 잠실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파일 탭에 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 해독 이거 눌려가지고 한 번만 더 넣어주면 돼요. 2564 퍼센트이죠. 확인 누르면 이제 자동 저장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만 다시 닫아볼까요? 닫고 다시 열면 그냥 열릴 거예요. 아무 안 넣어도. 2회. 열게 하면 이게 열리죠. 아, 여기서 보고서를 할 건데요. 문제 3번에서 출제되는 내용을 또 알아보면 자, 제가 문제 3번에서 나오는 문제가 보고서거든요. 출력기능 보고서고 조회는 VBA 프로시입니다. 보고서 1번 문제가 완성 문제 5문항 3점 15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해 기출 통해서 주로 나오는 부분을 다섯 문항이 뭐가 많이 나오는지 알아볼 거고요. VBA는 따로 프린트물로 제가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완성을 할 때 보고서 출력용 개체인데요. 작업할 때는 디자인복인데 보고서는 조심할 거. 확인할 때는 보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인쇄 미리 보기로 꼭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출력 결과물이 요 밑에 307페이지에 요 결과물은 인쇄 미리 보기 해서 나온 그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보고서는 이 인쇄 미리 보기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냐면 인쇄 미리 보기가 있고 디자인 보기 빼고 레이아웃 보기, 레이아웃.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잠시 제가 요거 디자인 보기를 열고 나서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보고서 보기가 있고 인쇄 미리 보기, 레이아웃 보기가 있는데 보고서 보기 하는 게 있죠. 좀 이따가 할 겁니다. 그럼 이 두 개 보기는 왜 쓰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는 사실 야는 그냥 한 화면에 모두 출력이 됩니다. 나는 쉽게 말하면 페이지가 구분이 없어요. 그뭐 이러면 안 됩니까? 할 수 있는데 페이지가 구분 없으면 나중에 우리 그 보고서는 구역 7가지 있거든요. 페이지 바닥글에 설정할 페이지 번호를 확인해야 돼요. 페이지 구분이 없이 그냥 다 나오니까 마지막 제일 밑에 뭐 페이지 수 뭐 1, 뭐 1페이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요 두 개는 실질적으로 시험장에서 지금 이 그림처럼 완성된 그림으로 그 출력된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는 방식이 아니에요. 인쇄미를 보기로 출력된 그림을 시험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로 봐요. 자, 그래서 이제 구역을 이제 보고서는 구역 구분을 잘 하시는 거예요. 특히 필기에도 구역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선 구역이 7가지로 나눠지는데 잠시 하기 전에 이 보고서 밑에 출발지별 통행 내역이 있죠. 이것을 우클릭해서 디자인 보기. 자, 여기 밑에 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 책은 이렇게 막 뭐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일단은 뭐 잠시 요거 그룹화 및 정렬을 좀 누르면 야가 잠시 숨겨집니다. 이 창. 그 구역을 좀 알아보면 보고서 머리글, 보고서 페이지 머리글, 그룹 설정되어 있거든요. 입구 아이디 머리글이 그룹 머리글, 본문, 그룹 바닥글, 그다음에 페이지 바닥글, 보고서 바닥글이 있죠. 주로 이 구역이 총 몇 개냐면 총 7가지 구역인데 주로 보고서 머리글은 이 구역은 첫 페이지에만 출력되는 부분 위에. 그래서 주로 보고서 제목이 들어가는 것이 레이블을 만드는 거. 그다음 페이지 머리글은 몇 페이지마다 출력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에. 야는 필드 제목 이런 표 만들어져서 나오고요. 그 레이블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여기 넣을 때 시험. 시험에서는 몇 페이지마다 보고서 제목이 출력되도록. 사실 보고서 머리글은 첫 페이지만 출력되다 보니까 이 지시사항하고 안 맞잖아요. 몇 페이지마다. 이럴 때는 보고서 제목을 페이지 머리글에 만들기도 하고 있는 것을 옮기기도 하는데 시험에서. 이 문제 많이 나오진 않아요. 랜덤으로 어쩌 나오고. 주로 필드 제목이 이런 표가 만들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구 아이디 수명 이게 다 레이블로 만든 거거든요. 이런 표가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없어요. 시험에. 자, 그리고 그룹 머리글 하기 전에 일단은 보고서 제목 그룹 페이지 머리글은 몇 페이지에 출력된다는 거 위에. 근데 그 밑에 그룹 머리글이 있거든요. 그냥 그룹 설정 시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룹 바닥글 같은 경우는 그룹 설정하면 이 구역은 표시가 안 돼요. 사용자가 바닥글 구역 표시를 눌려야지만 표시가 됩니다.
그룹, 그룹 설정하면 보통 그룹이 설정돼서 원래 나오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룹 설정을 하면 설정 시, 뭐, 설정할 때 그룹 할 필드명을 선택하는데, 선택을 하더라도 필드명은 출력되지 않고요. 구역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룹 머리글 구역. 그래서 그룹 바닥글 구역은 기본적으로 표시가 안 된다는 거.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출제된 부분은 그룹 머리글에 미리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룹 설정한 필드명하고 데이터하고 다른 필드명을 결합해서 두 개 다 나오도록 어디에? 그룹 머리글 위에 그룹 머리글 이 구역 언바운드라는 게 만들어 놓고 그룹 설정된 필드명하고 다른 필드명이 같이 결합해서 나오도록. 그래서 그때는 언바운드로 다 만들어져서 미리 출제가 된다 수 있죠. 지금 이 문제도 보면 언바운드한 게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키는 거예요. 요게 입구 아이디 그룹 머리글 설정했던 필드하고 딴 거하고 같이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문제가 시험에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그룹 머리글은 뭐 어떤 기능이냐? 그룹 머리글은 주로 뭐가 들어가냐면 필드 제목이 주로 많이 들어가고요. 근데 필드 제목이 이제 여러분 원래는 그룹 머리글에 잘 안 들어가고 원래는 페이지 머리글에 잘 들어가는데 그룹 밑에 그냥 넣어놓을 수 있어요. 원래는 페이지 머리글 구역에 필드 제목이 많이 들어가요. 야, 이렇게 안 넣어놓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그룹이 바뀔 때마다 제목이 한 페이지에 여러 번 출력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룹 머리 거라고 페이지 머리 거는 틀려요. 페이지 머리 거는 매 페이지 위에만 출력되지만 머리 거에 필드 제목을 넣으면 그룹이 바뀔 때마다 한 페이지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본문입니다. 실제적 레코드가 나오는 부분이고 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출제 형태가 중복 내용 숨기기하고 잠금, 사용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룹 바닥글은 본문 밑에 있는 구역인데 직계함수 주로 개수, 합계, 평균 아까 폼에서 배웠던 직계함수가 그룹 바닥글 폼 바닥글은 직계함수 바닥글은 직계함수가 많이 나오고 그룹별 직계 그래서 그룹별 직계를 구하는 문제가 주로 시험이고요. 페이지 바닥글은 몇 페이지 밑에 나옵니다. 아래 주로 날짜나 페이지 번호 넣는 문제가 주로 이거는 6번은 거의 빠진 적이 없을 정도 나옵니다. 마지막 7번은 보고서 바닥글은 맨 마지막 페이지만 중요해요. 주로 직계함수가 나오는 내용 총 개수, 총 합계, 전체적인 직계값이 나오고요. 참조로 그룹 바닥글에 직계함수 넣으면 그룹별 직계고요. 그룹별 직계. 그렇지 않고. 보고서 바닥글은 전체 총 직계값이 나와. 똑같은 함수를 쓰더라도 데이터는 달라집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7개를 우리는 설정을 통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빗줄 유형 빗줄 공이 문제 봅니다. 그 문제에서 한 번에 1번 문항이 문제에서 한 번에 1번이 1번 문제가 이제 보고서 완성 문제 5문항이 나오거든요. 자, 뭐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이렇게 디자인 보기 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1번 입구 아이디 머리글 영역이 여기 이게 그룹 머리글이거든요. 왜 그룹이란 말이 안 나오고 왜 이 말은 입구 아이디로 그룹했기 때문에 그룹 한 필드명이 나오고 머리글이 찍혀요. 그룹 됐을 때. 언바운드가 보이시죠? 야를 선택하고 속성창은 떼어놓으십시오. 저는 수업한다고 화면 때문에 좀 닫고 이러고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해석 넓으니까 저는 조금 좁거든요. 그러면 이 TX 입구 아이디는 요 컨트롤은 요걸 잘 봐야 돼 항상. 폼이나 보고서에서는 항상 컨트롤명을 잘 봐야겠죠. 엉뚱한 데 가서 작업할 때가 있거든요. 맞는지 보시고요. 여기에 입구 아이디와 지역명이 함께 나오고 여기에 출력 결과 보시면 104, 108 빼기 1000안 돼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도록 해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보니까 입구 아이디가 115이고 지역명이 대전이면 115 빼기 대전. 그러면 여기서 1번 뭐 나오네요? 구름머리권에서 사는 거죠. 구름머리권. 요것은 뭐냐면 언바운드 하는 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요 컨트롤은 자 택상자입니다. 그냥 자 택상. 요게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입구 아이디가 필드 이름이에요. 입구 아이디 필드 입구 아이디 안에 데이터가 115가 있고 지역명이라는 필드 이름이에요. 지역명. 지역명이라는 필드 여기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대전이라고. 그러면 출력 결과 얘가 115 빼기 대전 이런 식으로 출력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15 빼기 대전 이걸 쓸 때 분할시키는 구분하면 야는 어떤 필드에 있는 거냐 하면 입구 아이디 보고서도 필드명은 대괄호 감싸거든요. 입구 아이디. 그 다음에 빼기는 연결 엔드 놓고 드랍에서는 되죠. 연결 빼기 해줘. 또 엔드 대전은 필드명은 뭐냐? 이것은 필드명이 이거는 지역명이죠. 그냥 지역명. 그냥 입구 아이디고 입구 아이디 필드고요. 그냥 지역명 필드입니다. 그다음에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컨트롤 원본에 가가지고 직접 만들어주는 거죠. 그때 봐서 넌이 꼭 되거든. 그 필드 연결할 때 넌이 들어가야 됩니다. 입구 아이디, 엔드, 빼기, 대시는 대시죠. 엔드, 여기 지역명. 이렇게 넣으죠. 넌이 안 들어가면 연기는 안 돼요. 엔드 엔산자 썼을 때는 넌이 꼭 들어가요. 엔드는 데이터를 결합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한번 넣어보면 어디에? 언바운드 여기 커드론본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넣어서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108 빼기 7 이렇게 나오면 잘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끝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어야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이렇고요. 2번 문제 보면요. 논문 알지? 본문 영역에 택지 순번 컨트롤에 그룹별 1번은 시험에서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기 전에 여기 보면 지금 본문에 보면 언바운드 한게 보여. 일단은 여기에 요게 인쇄 미르보기에 보면요. 요 순번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요 부분 여기. 이 그림에서 1, 2, 3 나와 있죠. 1, 2, 3. 밑에는 또 여기는 1, 2, 3, 4라고 나왔을 거예요. 밑에. 요 그룹이 이렇게 바뀔 때 1, 2, 3이 나온 1, 2, 3, 4가 나와 있거든요. 그림에서. 이 순번이. 그 순번이 일씩 증가가 되는데 그룹이 바뀔 때 다시 1번으로 다시 세팅되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언바운드가 있죠. 본문에. 그럼 여기에 테이크 순번이 맞아요. 그럼 테이크 순번에 대해서 이 컨트롤에 대해서 1년 번호를 넣을 건데 이 컨트롤에 대해서 컨트롤 원본에 가서 일단은 는 1이 들어요. 는을 넣는 이유는 요거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한 개 더. 누적 합계라는 게 있어요. 속성이 있어요.
야가 아니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룹, 그 다음에 모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뭘 해야 되는지 잠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적합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문제 자체가 그룹별로 1년 번호는 순번하고 같습니다. 번호를 매기겠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룹별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룹으로 설정됩니다. 결과적으로 누적합계는 우리가 항상 쌍으로 하는 게 그룹을 해요. 그러면 왜 넌이 들어갑니까? 이 누적합계 계산하기 위해서 넌을 안 넣으면 쉽게 말하면 수식 계산이 안 돼. 어차피 1을 넣으면 안 됩니까? 1을 넣으면 상수값이야. 그러니까 이거 넣어줘도 계산을 하고 1이 똑같은 상수값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넌 1을 하면 넌을 넣으면 일씩 계속 누적해서 합계 숫자가 계속 증가되는 값으로 순번이 증가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2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4, 6, 8 이렇게 되는 거죠. 2라는 값이 계속 누적되더라 이거죠. 근데 그룹을 하는 이유는 그룹이 바뀌면 다시 1번. 항상 여기 시험에 요즘 인기. 왜 인기냐면, 보고서는 출력용 개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순번을 많이 매길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컨트롤 가지고 만들어서, 바운드 시켜서 이렇게 넣기는 조금 맞지는 않아요. 그룹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과적으로, 언바운드 보시고, 여기 컨트롤 문간이 넌이라고, 중간 정도 내려가면 누적 확대라는 게 있어요. 이벤트 영어 나오기 전에 있어. 이벤트 영어인데 이벤트 나오기 전에 누적 확대 여기 아니오 돼 있거든요. 얘를 그룹을 그룹별로 다시 1번 매기기 위해서 자 그럼 과연 되는지 확인해 보면 저장하고 인쇄미로 그러면 여기 1, 2, 3 붙으면서 다시 그룹이 딱 바뀌니까 다시 1번으로 되는 거죠. 여기 시험에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좋아요. 그래서 그룹별 1년 번호 또는 그룹별 순번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여기 잘 나오더라고요, 시험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세팅 두 가지입니다. 여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 3번 보면 택배 차종 컨트롤러는 잠시 요산 차종이 뭐냐면 요거죠. 여기 차종 안에 있는 데이터들인데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이전 레코더 같을 경우 일종 나오다가 요 일종 또 나오는데 이전 레코드 얘하고 같을 경우는 얘가 계속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에서 얘를 그냥 표시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한 개만 나오고 똑같은 일종이니까 얘는 그냥 숨겨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그림 보면 일종 밑에 보면 이종 나오기 전에 요 세 개 일종이 없죠. 그림에서. 중복 내용 숨기기도 쉬워져요. 그러니까 늘 나오는 어떤 기능이 또 한 개 들어가는 게 중복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이건 끝났고 3번 문항도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출제하는 거죠. 뭐 항상 늘 나온다기보다는 잘 나왔던 거죠. 이전 레코드와 항상 시험에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 동일한 경우는 표시하지 마라. 이 말이 등장하거든요. 표시되지 않거든요. 이 말은 중복 내용이 있으면 숨겨라. 그 뜻이 이해하시 그럼 난 일종의 한 개밖에 안 나올 거예요. 요것에 해당 컨트롤 속성 시트 창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종, 본문 구역의 차종은 요 필드명이거든요. 얘를 선택하면 이 컨트롤 이름이 뭐냐? TX 차종입니다. 자, 요 컨트롤에 바운드된 차종 필드에 대해서 중복 내용 숨기기는 좀 요 이벤트 영어 나오는 그 중간 정도쯤에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벤트 영어 요 바로 요 위에 아까 누적학기 위에 있어요. 중복 내용 숨기기 아니오 되어 있는데 얘로 설정을 하고
잠시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로 보면 아까 있던 일종이 없어졌어요. 여기 없어지면 잘 돼.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해를 하면 돼. 자, 그다음에 4번도 사실 이거 직계 함수인데 입구 아이디 바닥글은 주로 직계 함수가 나와요. 근데 보고서에서 인쇄 미리 보기로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키보드에서 이 S시키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는 키인데 이전 인물로 가. 이 편해.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 보고 요거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눌려도 되는데 이 S시키 눌리면 이전 화면으로 가기 때문에 좀 빠릅니다. 작업할 때. 자, 요 상태에서 어 입구 아이디 바닥글이 그룹 바닥글이거든요. 그룹 바닥글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다 직계 함수. 똑같이. 언바운드한 게 보입니다. 밑에. 여기. 거 보면 나비백 합계니까 여기 가셔가지고 합계 함수 썸을 쓰면 되거든요. 똑같이 컨트롤 원본에 가셔가지고 넣어하시고 합계 함수 썸 쓰고 갈로 안에 그 대괄호를 안 넣어줘도 관계없어요. 필드명이 공백이 없으면 대괄호 들어갑니다. 자동. 어차피 시간 싸움인데 뭐 대괄호가 일일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동 넣어주니까 하나 옷 들어가네. 나비백 이 필드명. 그래놓고 저장하고 보면 여기에 완성 그림 보면 10880 밑에는 33310 이렇게 나오면 잘 됩니다. 이거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4번.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넣어놨으니까 요것만 봐도 충분히 뭐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보고서 이제 그룹 바닥 글에 보면 지금 TXT 총납이거든. 총납입에 컨트롤 원본에서 있죠. 여기 컨트롤 원본에서 직계함수는 항상 너리 들어가고 썸 다음에 뭐 대괄호 안 넣어도 이거 안 넣어도 뭐 지금 제가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납입 이렇게 넣어줘요. 그 다음에 5번 문항도 어떤 거냐면 페이지 번호는 늘 시험에 나온다고. 페이지 번호는 주로 출력하는 부분이 야는 당연히 페이지 무조건 머리글에만 출력되는 건 아니지만 바닥글에만 머리글에도 넣을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바닥글에 주로 나오거든요. 그 페이지 바닥글. 일단은 현재 페이지 번호를 출력을 하는 수는 대괄 안에 페이지라는 함수가 되고요. 전체 페이지 두 가지 biểu示. 전체 페이지 수는 복수형 페이지스라고만 외우죠. 페이지 번호는 항상 같이 사용하는 연산자가 붙여야 되고요. 문자열, 결합 연산자열, 인대 연산자가 항상 같이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1페이지라도 글자도 붙여야 되니까 1/5도 마찬가지죠. 붙여야 됩니다. 근데 영어는 이제 조심할 것은 5번 문항은 페이지 번호를 때는 항상 띄워 쓰기를 조심하라. 띄워 쓰기 돼 있는 여부를 봐야 돼요. 쓰기를 조심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1/4죠? 1/4인데 띄어쓰기 안 돼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문제도 있어요. 띄어쓰기 돼 있는 거. 그러면 이것도 컨트롤 원본에 가서 몇 넣고 1은 현재 페이지 번호거든요. 그럼 페이지 엔드 슬래시 때문에요. 땅따옴 치고 슬래시 띄우고 엔드 페이지스라고 페이지스. 그러면 여기 1페이지 1에 들어가고 슬래시 야는 4라면 4가 들어가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띄어쓰기 되어 있으면 이 사이에 요 쌍따옴표 안에 슬래시 사이에 넣어줘야 돼요. 스페이스바를. 그러니까 밖에 아무리 넣어봤자 띄어쓰기 되지는 않습니다. 안에서 띄어쓰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띄어쓰기 할 필요 없죠. 지금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넣어보면. 소문자 쳐도 관계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여기에 페이지 바닥글에 페이지 번호는 어느 위치에 주로 나오냐면 가운데나 오른쪽에 주로 언바운드가 있어요. 페이지 번호는. 날짜도 나올 때가 날짜는 주로 왼쪽에 있어요. 언바운드. 지금 중간에 있죠. 양은. 선택해서 컨트롤 본번에 가서 여기 가셔가지고 컨트롤 명 확인하시고요. 거기에 넣어놓고 똑같이 페이지 엔드 슬래시 엔드 페이지스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자, 그래 놓고 저장하고 한번 볼까요? 인쇄 미리 보기로. 그러면 밑에 아래쪽에 중간에 보면 1 슬래시 4가 나오면 잘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end는 뒤에 것을 붙이기 위한 문자열 결합 연산. 그렇게 보십니다. 요 내용이 아주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문항수 5개를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걸로 또 넘어갑니다. 자, 사회를 보겠습니다. 또 36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장해 놓고 다시 닫고 이제 아무 풀어놨으니까 그냥 읽을 거. 사회 그냥 읽고. 자, 그러면 이제는 기출 사회를 보고 또 한번 워밍업을 한번 해보죠. 일단은 1번 문제가 제가 보고서 완성 문제니까 문제 보면 일단 소스 열어가겠습니다. 과목별 시험 성적이라는 보고서가 탐색창 입죠. 디자인 보기. 1번은 정렬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주로 1번 문제로 잘 등장합니다. 정렬도. 1번 문항으로 정렬을 설정한다. 보고서에서. 이럴 때는 들어가는 경로가 어떤 경우냐면 저 위에 보면 보고서 디자인 탭이 맞고 거기에 보면 그룹화 및 요약이라는 그룹에 그룹화 및 정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 밑에 그룹은 과목명이 되어 있는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그룹은 설정돼서 많이 나오고 그룹 추가가 아니고 이제 문제 보면 과목명이 오름차순 그룹하면 기본적으로 오름으로 세팅돼요. 근데 우리가 과목명이 같을 경우라면 2차 정렬인데요. 시험 날짜를 오름차순 그러면 이제 정렬 추가 늘려서 시험 날짜라는 필드를 선택. 시험 날짜. 그러면 정렬을 추가하면 기본 오름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 보니까 오름 뭐 손댈 거 없어요. 그냥 1차 정렬. 그룹도 되면서 과목명 1차 같은 경우는 2차로 시험 날짜 오름. 이렇게만 돼 있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건 잠시 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늘려주면 없어져요. 자, 여기까지가 1번이고 2번은 본문 영역에 똑같이 또 나옵니다. 과목명 저장하고 일단 인쇄미리고 보면 이렇게 과목명하고 여러분들 시험 날짜가 중복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는 너무 많이 나오네요. 시험 날짜도 그렇고. 자, 한 번만 표시 또 중복 내용 숨기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있으신 과목명 본문에서 필드하고 시험 날짜 필드를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중복 내용 숨기 속성은 여러 필드에서 다중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두 개를 다 선택하고 속성 시트창 띄우고 여기에 여러 항목 선택을 인식하죠.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중복 내용 숨기기는 중간 정도 있습니다. 중간에. 이벤트 나오고 영어 나오기 전에 중복 내용 숨기기 아니오 돼 있잖아요. 얘를 눌려가지고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면
확장, 이거 정렬법. 중행 숨기기를 예로. 그러면 요거만 예로 설정하면 되죠. 그리고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보면 야가 당연히 없애야 되고 야도 없애야 되죠. 그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림은 왜 우리하고 틀립니까? 할 수 있는데요. 뒤쪽에 봐야 되죠. 364페이지 봐요. 그림 너무 작지만은 좀 조기가 많은데 좀 크게 놓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죠? 잘 안 보이시는 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2번이 끝났고 ASC. 그러면 2번 문항은 당 1번은 정렬이고 2번 문항은 중복량 순빙이죠. 순빙기를 외워. 3번 문항은 과목명 그룹바닥을 또 여러분들 이제 이동하는 건데 이거는 보면 보고서 바닥글에 있는 전체 컨트롤을 과목명인 요 그룹 바닥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과목명 그룹 바닥글 영역이 표시는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룹은 설정돼 있지만 그럴 때도 잠시 그룹화 및 정렬 우리 정렬을 했을 때 메뉴죠. 이거 클릭을 한번 하고 사실 그룹은 돼 있어도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그룹 설정을 하더라도 그룹 머리글은 나오지만은 구역이 그룹 바닥글은 사용자가 표시해 줘야지만 나옵니다. 본문 밑에 원래 그룹 바닥글이 나오게 돼 있어 표시하면 본문 밑에 새롭게 생길 거예요. 어디서 하냐면 이 그룹화 기준 과목 옆에 보면 자세히라는 버튼을 클릭. 여기 보면 바닥글 구역 표시 앙함으로 기본값이 되어 있거든요. 이 알을 눌러가지고 바닥글 구역 표시 즉 바닥글 구역 표시를 딱 눌러주면 야가 본문 밑에 생겨요. 그룹 바닥 구역이 생성돼.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할 일 끝났기 때문에 잘 숨기고 그럼 보고서 바닥글에 있는 야를 그룹 바닥글인 관 바닥글로 옮겨라 이거거든. 그럴 때 이런 눈금이 있으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 이게 선이 막 헷갈리죠, 어찌 보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요 바닥글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는 눈금 자는 필요하지만, 눈금은, 야는 눈금이라거든요. 야는 좀 숨기고 싶을 때 눈금을 그냥 해제해버리면 하얗게 나옵니다. 이러면 정확하게 내가 실수를 하지 않죠. 요 선 컨트롤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밑에서 꾹 눌리면 네모가 만들어지면서 감싸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선 컨트롤도 다 선택이 되거든요. 이 쏘는 건 한계가 있죠. 그냥 여기에 네모를 만들어서 다 감싸게끔 다시 요 밑에서 위로 올리는 게 더 낫습니다. 요렇게 올리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다 컨트롤 선택되어 있다면 야를 그대로 요로 걸어서 놓으시면 돼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뭐 대충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그러면 이동이 된 거죠. 여기 있던 모든 컨트롤이 여기로 이동하시면 돼요. 자, 그래 놓고 나머지는 없네요. 이동만 해야 했지, 뭐, 이것을 뭐 해라 말았기 때문에. 요 공간이 좀 많이 남죠, 사실은. 이 공간은 뭐 적당하게 줄여도 관계없어요. 놔둬도 관계없고. 그렇고,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하면, 여기 지금 우리가 옮겼던 그룹 바닥글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도 있어야 되고, 선 컨트롤 2개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하시면 잘 된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과목명 바닥글, 그룹 바닥글이죠. 여기 언바운드라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이게 뭐냐면 텍스트 엉신원이에요. 요거 야를 선택하고 속성창을 보면 컨트롤 확인하시고 올려가지고 텍스트 엉신원 그러면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보고서 바닥글을 적 그룹 바닥글을 표시한 후 보고서 바닥글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그룹 바닥글로 옮기면 되죠. 이동. 4번 문항은 이제 보고서 바닥글, 과목명 바닥글에 있는 그 그룹 바닥글이죠. 그룹 바닥글에 있는 택 옮기는 컨트롤에 대해서 문제 보니까 인원수, 동시한 인원수가 인원수. 나는 그룹별 인원이 나올 거예요. 그룹 바닥글 알 때 그룹별 개수가 나온다라고. 컨트롤 원본에 가셔가지고 넣고 카운트. 야도 별표 넣어주면 돼. 발로 열고 별표. 이러면 그룹별로 개수가 나온 이유가 그룹 바닥글에서 집계 함수 썼으니까 그룹별 집계해야 돼. 전체 집계가 아닙니다. 개수가 아니란 소리야. 그럼 너는 카운트 별표. 그럼 여기에 원본에 가서 넌 카운트 별표 넣어주고 저장하고 보면 인쇄 미리 보기 여기에 13, 4 뒤에 넘기시면 잘 안 보이지만 13, 14 다 4 다음에 명자가 우리가 없네. 이럴 때는 뭐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 조심해야 되겠어. 여기서 시험에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 돼 있냐면 명자를 표시하는데 명자가 글자하고 딱 안 붙어 있죠. 만약 시험 공식은 오명이라는 오, 명, 출력례가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출력례가 오 다음에 붙어 있는 게 떨어져 있어. 오명. 예. 근데 지금 형식 속성에서 뭐 지정해라는 말이 없는 경우,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지시가 없죠. 그럼 명자 붙일 때 몰라야 되냐 이거죠. 그럴 때는 뒤에 여러분들 엔더 연산자도 없고 보니까 아무 말도 없어요. 이럴 때는 갑자기 근데 형식 속성이 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 뒤에는 엔더 넣고 명자 이렇게 스페이스만 넣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컨트롤 원본에서 방금 형식 속성에서 지정이라는 말이 있으면 요거만 입력하고 0 띄우고 명 이러면 되는데 이 말이 없으니까 형식 속성에서 하면 안 되겠죠. 컨트롤 홈에서 알아서 처리를 다 해라 이거죠. 그때는 요것밖에 없겠네. 이게 불chấp 띄우고 명이죠. 왜 그랬냐면 요 띄어서 돼 있어. 요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수정할 게 뭐냐면요. 여기 가셔가지고 요것밖에 없다. and 요 명 안에 띄어쓰기 명 이런 식으로. 저장하고 보면 인쇄미를 보기 하니까 13명, 4명 이렇게 13 다음에 띄우고 명자 들어만 맞죠. 띄어쓰기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4번이었고 4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5번을 볼까요? 5번 문항은 또 페이지 날짜 컨트롤은 페이지 바닥글 여기 뭐 언바운드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래쪽에 시스템 날짜가 표시되도록 날짜 컨트롤 안 들어가고 적혀 있지 그죠? 언바운드가 없으니까 문제 보면 사용자 직접 컨트롤 중에서 해외상자 컨트롤 가지고 날짜라는 컨트롤을 생성해라. 이거는 만들어라. 그러면 컨트롤 그룹에서 해외상자를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상자 컨트롤 가지고 선택해서 적생성하는 점. 자, 한번 해보면 어느 쪽에 할 거냐면 지금 날짜가 이 오른쪽에 지금 출력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래쪽 페이지 바닥을 할 건데 여기에 보고서 디자인 탭에 보면
컨트롤 그룹 안에 이 처음에 기억 니은이 저 해상도에 다 안 나오지만 컨트롤 그룹의 컨트롤 박스 안에 보면 여기에 기억 니은이 텍스트가 야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또 페이지 바닥글에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놓으면 마법사가 하게 될 거예요. 안 뜨면 관계없고 뜨면 취소하면 되고요. 근데 텍스트 상자로 이렇게 만들면 레이블도 같이 만들죠. 야는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안 넣을 거거든요. 그럴 때는 앞에 있는 요 레이블 야를 선택하면 주황색이 되죠. 야는 쓸 거 아니기 때문에 키보드에서 딜리트 취하고 요거만 남겨놓고요. 그리고 뭐 컨트롤 좀 언방 좀 길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 뭐 출력이 좀 되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말 그냐면 한 개 만들었다면 컨트롤 원본 속성창을 딱 띄우고 지금 이름이 입력 안 돼 있으니까 요 이름은 txt 날짜라고 해줘야 돼요. 요 이름이 컨트롤 이름을 바꿀 때 쓰는 거예요. 박스가 여기 가셔가지고 txt 날짜라고 txt 날짜 소문자로 날짜라 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홈 가셔가지고 여기에 날짜가 날짜인데 지금 날짜만 나오면 되죠. 그래서 이제 날짜 시간 함수를 정리해드리면 그때 다 했지만 액세스는 날짜 시간 함수는 일단 오늘 시스템의 날짜 오늘 날짜 시간 함수는 는 데이트 오늘 날짜와 시간은 시간까지 만약 출력이 되겠다. 오늘 날짜 플러스 시간은 나온 시간은 는에서 나오죠. 소문자 쳐도 관계 없어요. 시간만 출력은 타임. 이럴 때는 는 넣고 타임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총 세 가지 함수를 아시네요. 지금은 데이트 하면 되겠죠. 뭐 시간까지 안 나와 있으니까 형식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죠. 일단은 만들었다면 컨트롤 여러분들 컨트롤에서 이름에는 직접 칠 수밖에 없죠. DT 날짜 그 다음에 컨트롤 원본에는 날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형식에도 가야 됩니다. 형식에는 있는지 한번 가보고 없으면 정의해야 됩니다. 그럼 요거 두 개, 요건 했고, 요거는 넣어주면 되고, 그럼 넣어줄까요? 그 다음에 형식에 가서 눌려보고, 이런 형식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어. 그러면 연, 월, 일, 요일까지 나온 것은, 자세한 날짜가 나겠습니다. 자세한 날짜. 있네요. 있으면 써먹으면 돼요. 야를 클릭. 자세한 날짜. 자세한 날짜로 형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하면 내려오면 이렇게 날짜가 잘 나오게 되죠. 그러면 잘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있으니까 자세한 날짜는 몇 가지가 보고서에 관련된 거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면 내일은 프린터물 갖고 오셔야 돼요. 그때 들었던 거 있죠? 그거 하고 프로시저하고 폴리는 프린터물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